모스크바 방위군이 모스크바 순환도로를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푸틴의 별장으로의 이동, 또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들의 분석이 나와 큰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 등 SNS에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수의 영토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내부적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전략팀이 우크라이나가 점점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점령됐던 도시들이 해방이 되고 주요 도시들을 해방시키고 있고 시민들은 대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스크바에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5개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모스크바 순환도로 폐쇄. 현재 트위터에서 모스크바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직전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모스크바 주변 순환고속도로들이 방위군에 의해 폐쇄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환상형 도시, 도시 중앙부를 기준으로 원형으로 도로를 순환하는 도로들이 마치 성벽처럼 원형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 도로들이 군대에 의해 폐쇄가 된다면 모스크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그의 최측근들과 함께 이미 별장으로 도피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전해지는 러시아군의 패퇴 소식과 모스크바 봉쇄 등의 소식이 겹치며 러시아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글들이 SNS에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푸틴 소치도 비과 쿠데타 사이에 지난 5개월 동안 러시아가 점령이나 간 우크라이나의 영토들 대다수를 우크라이나가 단 5일 만에 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이 같은 승기에 대해 전쟁이 결정적 순간에 들어섰다고 언급을 하며 우크라이나의 승기를 예측하는 상황이며, 영국 국방부에서도 러시아제 주력 전차부대들이 현재 괴멸 상태이고, 심지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구의원들이 주도로 푸틴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현재 최전방에 나간 군인들 다수가 집단 항명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검토 회의를 취소하고 현재 소치 부근 흑해 별장으로 도망을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탄핵안 제출, 집단 항명 소동, 푸틴의 흑해 별장으로의 탈출, 모스크바 도로 폐쇄 등의 순서로 살펴볼 때 조만간 거대한 쿠데타가 모스크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충성파 카디로프가 크렘린을 정면 비판했으며, 모스크바의 의원들 역시 일치된 의견으로 즉각적인 푸틴 퇴진 촉구에 나선 상황입니다. 또한 국정원에 해당하는 러시아 애플3와 크렘린궁 사이에 사상 초유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전직 FX 비장교 그룹인 실로비키 집단 역시 푸틴의 후임 지도자를 논의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현재 모스크바의 쿠데타가 임박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사상 초유의 긴장감이 모스크바에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 러시아의 탄생 가능성.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엘리트가 많이 몰려있는 도시로 러시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라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문학의 중심지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최근 모스크바 지방의원들의 푸틴에 대한 탄핵 결의안 반역 죄목으로 푸틴을 기소 촉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에 깨어있는 지성인들의 전반적인 시각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푸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패전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이상 모스크바는 푸틴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극우주의는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대안으로 나발리라는 상징적인 인물. 푸틴으로부터 독사를 당하려다가 가까스로 되살아난 푸틴의 정적인 나가리가 민주주의, 러시아의 대표적 상징성을 띤 지도자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그는 푸틴으로부터 독살당할 뻔했다가 현재는 감옥에 수감 중이며, 서방의 정보기관, 언론, 러시아의 시민단체들이 늘 그의 행방과 안전을 주시하며 그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푸틴의 실각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나발리를 중심으로 한친서방 민주주의 인사들이 결국 러시아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과 같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번째, 우크라. 이날 저녁 배상 책임. 러시아는 현재 가스가 고공행진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각종 서방의 경제 제재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푸틴을 몰아내게 된다면 현재의 러시아를 뒤엎는 새로운 정체성의 국가를 건국하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전후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쟁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민주주의 체제 변혁 이후에도 경제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분쟁이 있었던 영토들에 대한 매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대표적으로 크림반도가 도네츠크 지역의 우크라이나로의 반환, 그리고 카프카스 지방에서 조지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영토 반환도, 일본의 쿠리lər도 5개 섬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한국과 위협이 된 녹둔도의 반환도 한국이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국은 녹둔도 반환에 대한 러시아와의 테이블을 만들려 했으나 급작스러운 소련 붕괴로 인해 타이밍을 놓쳐버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받아내야 할 옛고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푸틴의 사상적 밑바탕을 제공한 알렉산드르 두긴 역시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을 빚는 쿠리lər도 5개 섬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반환을 하고 러시아가 경제적 이권을 얻는 편이 좋다는 분석을 내놓아 한때 푸틴은 일본의 쿠리lər도 반환을 할 뻔했으나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녹둔도에 관한 러시아와의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녹둔도가 반환된다면 러시아가 한국으로 지불에 의한 채무 탕감 등의 혜택이 이뤄질 수 있고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는 푸틴이 실각하게 된다면 중국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5번째, 중국과 러시아의 디커플링. 푸틴의 러시아는 중국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러나 나발리 등 러시아의 민주주의, 친서방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과 디커플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전으로 힘을 잃은 러시아가 중국과 대항하려면 손을 잡아야 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무기를 소진해 심지어 북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체면을 많이 구겨버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푸틴 정권이 이전 일친 대통령 시절 추진됐던 불곰 사업이 다시 재추진되면서 양국 간 군사교류가 더욱 활성화돼 중국을 견제하는 우방관계가 다시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와 한국의 우호협력 관계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침공하기 직전까지 일친 대통령 시절 체결됐던 조약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로부터는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될 뿐 아니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침공 등이 이뤄지면서 양국 간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전체주의적 지도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다시금 러시아가 옛 친시대에 준하는 우호협력 관계가 다시금 재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러시아가 친서방주의 민주주의 노선을 걷게 된다면 중국은 사방으로부터 고립된 나라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서방의 경제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몽골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새롭게 신설해 러시아로부터 싼 값의 가스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다시 친서방주의 노선을 걷게 되면 중국과 경제적으로 디커플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호시탐탐 노리고 왔습니다.
인구가 적은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에 중국인들을 꾸준히 유입시켜 연해주 지방이 과거 청나라 시대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법률까지 영토 공격을 확대시키려는 수작으로 중국의 북극 방면 태평양 방면으로의 출로 확보를 위한 몸부림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는 한국인 상황으로 한국과의 연해주 개발 협력이 점점 가시화될 뿐 아니라 한반도, 극동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캘리포니아를 연결하는 환태평양 순환, 육상 루트가 만들어져 유라시아, 북아메리카를 아우르는 경제권 탄생이 조만간 출범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섯 번째 급부상하는 한반도 러시아가 민주화되면 한반도는 세계 지정학적 결절점이 되어 세계에서 해상 교통망철도 개통이 붕괴된 국가가 되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코스모폴리탄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신라 고려시대 이상의 역사상 대번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는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철도 교통도 알래스카를 통해 북미로 향하는 육상 루트의 중심지이면서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해양국가들로 향하는 해양과 육상 교통의 결절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에 부가 몰리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본영에 앞서 진행돼야 할 부분은 남북한의 통일 혹은 이 통행의 자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러시아의 진정한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